자,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여러분 시험 치시면 꼭 출제된다고 보시면 맞아요. 먼저 모든 공제들은 이 공제 대상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공제 대상인데요.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자, 연간 소득 금액이죠.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입니다. 월이 아닙니다.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항상 요게 기준이 돼요. 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요거 직계란 말씀 들어보셨죠? 그리고 존속 플러스 비속.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부인과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아들이 쓴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해당됩니다. 다만 어떤 제한이 있다? 나이 제한은 없고요.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제한은 얼마가 될까요? 100만원 되시겠습니까? 100만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100만원 중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로서 얼마를 받더라도 관계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용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도 분리과세였습니다. 얼마를 받더라도 관계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총급여는 얼마까지 된다 말씀드렸나요? 500만원까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공제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부터 먼저 돼야 돼요. 공제 대상 되는 것은, 자, 가족관계는 본인은 당연히 되고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형제자매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형님이 쓴 형님 이름으로 쓴 카드는 공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 더 공제 대상 신용카드에서는 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까지만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치실 때 이렇게 나와요.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는 형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형님은 안 된다 그랬죠. 형제는 안 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신용카드에서 또 알아주셔야 되는 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제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자, 첫 번째, 본인 이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와 카드 공제 제외. 그러니까 우리 학교 등록금 있죠? 있습니까? 학교 등록금. 초등학교는 무상이니까 됐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있잖아요. 중학교도 무상이네요.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을 요즘 카드로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그거는 공제가 안 되고 대신에 교육비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자, 소득 공제는 원칙적으로 이중 공제가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안 됩니다. 높은 거 하나만 해줘요. 물론 이중 공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일단 빼고 일단은 이렇게 카드로 교육비를 내게 되면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될 수 있는데요. 교육비 공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는 되고 카드 공제를 안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알아주시고. 두 번째,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그러니까 신용카드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갑니다. 해외에서 내가 300만원치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내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해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줬던 결정적인 원인은 세수 확보죠. 세수 확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불과 우리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현금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현금으로 받게 되고 탈세를 하는 나쁜 마음을 먹은 사업자들도 계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카드로 결제하게 되니까 국세청에 바로 신고가 되죠. 그러한 목적으로 이 신용카드를 장려했고요. 세원 확보였는데 외국에서는 카드를 얼마를 쓰더라도 우리나라 세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안 해주는 겁니다. 다음,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요것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했는데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내는 물건을 샀습니다. 그거는 안 해주겠단 말입니다. 재산의 구입. 그리고 자동차 구입 비용. 자동차 요거 취득세 등록세 내죠. 자동차 사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냅니다. 요거 안 해주고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비용도 안 해줘요. 우리 명절 다가오네요. 설날 다가오죠. 요 상품권을 사게 되는데요. 이것도 안 해줍니다. 카드로 사게 되면. 그리고 자동차 임차료 외에 렌트하는 거 있죠. 그것도 안 해줍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건 알아주세요. 자, 자동차라 하더라도 중고 자동차 구입 금액 있죠. 중고 자동차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자, 요거를 왜 자동차는 본데 안 해주잖아요. 근데 중고 자동차는 산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일까 봤더니 중고 자동차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탈세가 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현금으로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고 매매상에서 1,000만원짜리인데 실제 소비자한테는 1,000만원을 받고 중고 자동차는 딱히 정해진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0만원짜리 팔았다라고 신고하고 700만원에 대해서 이 세수를 누락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있었는가 봐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고 자동차 사는 사람아, 앞으로 살 때 중고 자동차 살 때는 카드로 사든지 현금 영수증을 주고 받으세요. 그러면 10%를 그 금액의 10%를 공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함으로써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왜 카드가 결제되면 국세청에 바로 통보가 되죠. 세수가 확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중고 자동차를 1,000만원짜리를 샀어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가 소득공제 대상이 될까요? 1,000만원의 10%니까 100만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율에 따라서 공제를 해줍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1,000만원짜리 샀으니까 10%니까 10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아닙니다. 1,000만원짜리 샀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은 얼마로 봐주겠다? 10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돼요. 참고로 신용카드는 15%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에 15%니까 100만원에 15%니까 15만원 소득공제가 되겠네요. 방금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내가 중고자동차 1,000만원짜리 샀어. 1,000만원짜리 살 수 있죠. 신용카드로 샀어요. 그러면 요 금액의 몇 퍼? 10%니까 100만원 되겠죠. 10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사용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줘요. 100만원의 15%니까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15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이거 말고도요. 공제 안 해주는 거. 요거는 요 중고자동차는 공제해주는 겁니다. 다음 국세, 지방세, 전기, 수도, 가스, 전화,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는 공제 안 해줍니다. 주로 이거 보면 세금과 무엇입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세금하고 공과금 정도 되겠죠. 세금과 공과금은 안 해줘요.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이거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요만큼은 공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면 공제 대상, 이 사람이 사용을 하더라도 공제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 속은 됩니다. 두 번째,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는 대상인 것들, 요것들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거. 다음, 세 번째로 신용카드 등 중복 공제 가능 여부. 자,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가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는 안 돼요. 그런데 되는 게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자,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자, 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료나 기부금을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면 보장성 보험료 공제가 되고 기부금 공제는 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기부를 하게 되면 공제를 해줘요. 기부를 하게 되면 공제해 주는데 기부금 공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기부금도 공제되고 카드 소득 공제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부금만 된단 말입니다. 카드 공제는 안 된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요건 잘 보세요. 중고등학생들 교복 구입비 있죠? 있어요. 요거.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월여비,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체육시설 수강료는 세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자, 이렇게 요것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은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지만 세액 공제도 가능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고등학생들 교복 사입죠. 교복을 1년에 최대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우리 애가 있는데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40만 원짜리를 사줬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40만 원. 두 번째, 교복은 1년에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해줘요. 그런데 40만 원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비 공제도 40만 원 됩니다. 이렇게 이중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두 번째,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는 1년에 1인당 얼마까지 된다는 말씀 드렸나요? 50만 원까지 됩니다. 이거 60만 원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 50만 원 알아주셔야 됩니다. 되시겠어요? 두 번째로 월요비는 중복 공제가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월요비가 2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월요비 공제 200만 원 됩니다. 두 번째 카드 공제 200만 원이 또 돼요. 이렇게 중복 공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만 여기에 나열된 것들만 중복 공제가 돼요. 그리고 취약전 아동 한번 봐요.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교육비 공제와 카드 소득 공제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5살짜리 이런 애들 유치원 이런 데 다니죠. 유치원도 다니고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정규 교육기관은 몇 세부터 출발하고 어디까지가 정규 교육기관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초등부터 출발합니다. 법으로 초등, 중등, 고등, 대학까지를 정규 교육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대학은 좀 더 높죠. 안 쳐줘요. 그리고 유치원도 아직은 안 쳐줍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물론 공립에 있는 사람은 좀 다르지만 사립 유치원 이런 선생님들을 법적인 교사 지위는 아닐 거예요. 제가 유치원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사립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법적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의 대우를 받고 있지 공무원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법으로 초, 중, 고, 대까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동이 사용한 학원비. 근데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정규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취약전 아동에는 정규 교육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도 해주고 카드 공제도 해주는 겁니다. 이중 공제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체육시설, 수강료 이런 것들은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 보십시오.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라 그랬어요. 수업료와 등록금은 카드 공제가 안 됩니다. 요 말 정도. 자, 다음 신용카드 도덕 공제 두 번째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도덕 공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봐요. 자,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전산회계 시험 치시는 때는 이 공제율이 몰라도 크게 관계없어요. 그런데 뭐 TAT 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전산세무에서는 이 공제율이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신용카드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도덕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연봉이 2천만 원이라 쳐요. 그럴 수 있죠.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거 곱하기 얼마가 될까요? 0.25가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500만 원이죠. 25%니까 500만 원이네요. 자, 500만 원까지는 써봤자 내가 신용카드로 올해 연봉은 2천입니다. 연소득이 2천이에요. 그런데 500만 원을 신용카드 썼어요. 10원도 공제되는 거 없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요만큼 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되시겠어요? 첫 번째, 신용카드, 우리 후불제 카드 있죠? 그것은 15%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신용카드 사용하는 방법, 어차피 5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안 해주니까 500만 원까지는 무엇을 쓰면 될까요? 신용카드를 쓰면 돼요. 나머지 이건 15%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30%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들은 뭐 체크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신용카드도 어느 정도 일정액 쓰면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2천만 원이란 가정하에서 연봉이 2천만 원이란 가정하에서 25%까지는 어차피 공제 안 해주니까 신용카드로 혜택 보실 수 있는 거 혜택 다 보고 나머지 공제받는 것들은 뭐 체크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사용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요 신용카드는 어쨌든 15%가 되고요. 다음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은 30%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2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신용카드 우리 15% 공제해 주는 거 있죠. 이거 한시적으로 있었고요. 이게 아마 조만간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 정책이죠. 혹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위험한 지경까지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용카드도 어때요? 빚이잖아요. 빚이에요. 한 달 뒤에 갚아주는 빚이기 때문에 이거 없애려고 지금 노력하는데요. 근로자와 노동자의 반발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어쨌든 있어요. 내년에 계속 남아있을지 없어지게 될지 아니면 더 축소되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신용카드가 30%였어요. 계속 줄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다음 요거는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은 30%입니다. 여기서 공제 한도가 있어요.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를 했을 때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연봉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1,700만 원 정도, 1,700만 원 정도 남았죠. 1,700만 원 남았는데 이 1,700만 원을 1,500만 원을 남았다 쳐요. 체크카드로 다 썼다 쳐요. 그럼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30%니까 0.4만 원 되겠죠. 뭐 대충 보니까 450만 원 나오잖아요. 450만 원 맞죠? 해줘요. 450만 원을 다 공개해 주느냐? 아닙니다. 한도가 있어요. 얼마까지? 300만 원까지 해주겠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따릅니다. 따르고 각각 30%예요.
추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 원 말고 뭐 추가로 또 100만 원씩 해주겠단 말입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해주는데요. 100만 원 한도 나와 있죠. 다만 작년 있죠. 그러니까 올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한시적으로 40%를 해줬어요. 40% 해줬고 내년부터는 내년이 아니죠. 올해부터는 이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30%. 우리는 30%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왜? 원래대로 돌아올 거니까.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세율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도서공연비 추가됐어요. 도서공연비는 30% 추가 공제됩니다. 100만 원 한도이고요. 자, 도서공연비 공제 대상은 2018년 7월 이후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연봉이 얼마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도서공연을 보게 되면 공제를 해줘요. 얼마? 30% 해주겠단 말입니다. 자, 도서공연비 공제 범위입니다. 공제 범위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연극, 뮤지컬, 무대 공연 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한번 봐요. 도서는 책이죠. 책값 해줍니다. 공연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공연이 어떤 거냐면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 됩니다. 그리고 연극, 뮤지컬, 무대 공연 이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공연을 영화 있죠. 영화는 안 돼요. 이게 무대 공연 사람이 나와서 직접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연극 사람이 직접 나와서 하죠. 뮤지컬도 사람이 직접 나와서 하죠. 무대 공연 이런 것들이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나와서 하는데 영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줍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총 공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해서 총 얼마까지 된다 그랬습니까? 300만 원까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추가 공제되는 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3번, 4번, 5번이 추가 공제되죠. 자, 대중교통 별도입니다. 100만 원까지. 자, 여기서 대중교통이라 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버스 있죠? 시내버스. 그 정도. 전통시장 있죠? 이거 별도로 공제됩니다. 전통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농협 하나로마트. 저도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경우 있습니다. 아주머니들 콩나물 팔아요. 3,000원치 주세요. 카드 결제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현실적으로 나라에서는 해라 하는데 힘들잖아요. 맞죠? 그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카드로 이래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된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알뜰 소비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우리 농민들 살려주는 의미에서 전통시장에 가셔서 사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무슨 백화점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하면은 그는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에밖에 안 되지만 요게 전통시장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사시게 되면 추가 공제됩니다. 자, 다음 도서공연비입니다. 얼마? 30%까지 100만 원 한도예요. 그러면 총 공제 내가 요것을 까뜩 다 공제받으면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600만 원까지 가능하네요. 맞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내가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카드를 100만 원, 신용카드 100만 원을 썼어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신용카드로 100만 원 썼습니다. 자, 이거 입력해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입력하는 게 맞을까요? 신용카드에 입력하는 게 맞을까요? 전통시장에 입력하는 게 맞을까요? 전통시장에 입력하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런 경우 한번 봐요. 내가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은 조금 비싸죠? 여기 좀 비싸요. 뮤지컬 우리 가족이 갔습니다. 뮤지컬 티켓이 15만 원이었어요. 4명 갔습니다. 60만 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60만 원을 입력해요. 왜? 카드로 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디에다가 입력해야 될까요? 신용카드에 입력해야 될까요? 체크카드에 입력해야 될까요? 요게 도서공연 1번, 일단 1번은 아니죠. 체크카드니까. 2번에 입력하는 게 맞을까요? 5번에 입력하는 게 맞을까요?
자, 둘 다 체크카드도 몇 퍼입니까? 30%. 그리고 도서공연도 몇 퍼? 30%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입력하는 게 맞으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도서공연비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는 왜 도서공연비가 맞을까요? 추가 공제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30%에는 여기 아무리 넣어봤자 얼마까지밖에 되지 않습니까? 최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가 공제 여기에다가 입력해줘야지 따로 또 더 공제되지 않습니까? 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만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치실 때는 요 퍼센트들 있죠. 전산세무에서는 이 퍼센트들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칸만 맞춰서 입력하면 오른쪽에 퍼센트가 다 나오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더라. 그래도 알아주시면 도움이 되죠. 시험에 이론 시험에는 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5번 부분 있죠. 5번 도서공연비 있죠. 2019년에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 추가가 된 부분이니까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